본 방송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침구 의료원을 운영하는 의사 및 후와 관심 있는 일반인을 위한 자리입니다. 과학화한 사보침, 백승뜸 재교육을 통해 병 잘 고치는 의사로 거듭나아 확실히 치료하는 침구 의학의 위상을 높이고자 목적하는 교육 방송입니다. 목관호 사보침구학회 회장 백승 목관호. 산업 다큐멘터리 1%의 가능성만 보이면 나는 150%의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도전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도 해답이 있게 마련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맹물 에너지 박사. 출연 목관호 양지훈, 김영훈 유만준, 아내 송도영.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회음, 학문, 내경뜸. 목관호 저, 새눈출판사. 2020년 개정 6판. 제1장. 왜 회음뜸만으로도 전신에 뜸뜨는 효과가 있는가? 회음뜸의 위력. 네 번째 다시 3. 간염, 기관지염, 무좀, 위염, 만성설사, 폐렴, 장염, 피부염, 방광염, 신장염, 관절염, 냉증. 39페이지. 항생제는 그동안 모든 염증의 만병통치약으로 군림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항생제의 위력을 믿는다는 것은 항생제의 내성 때문에 그 유용성에 대하여 되돌아보는 시대가 되었다. 뜸을 하면 인체에서 인터페론이 자연합성되는데 체내에서 생겨진 인터페론은 혈액을 타고 인체 구석구석을 다니며 염증을 소실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뜸은 혈관을 확장시켜줘서 혈액과 림프액 순환을 왕성하게 하여 염증이 퍼지는 것을 막는다. 자연 합성된 인터페론은 부작용 및 항생제 같은 내성도 물론 없다. 그래서 각종 염증을 자연스럽게 소실시키고 다스린다. 폐렴은 국내 사망 원인 10위인데도 아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 폐렴은 말 그대로 폐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이나 어린이에게 감기나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이 악화돼 생긴다. 고열과 기침이 있고 심하면 의식이 혼미해진다. 심할 경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데 이럴 때 빨리 병원을 찾아 치료해야 하며 회음뜸을 하면 예방이 되고 병원 치료 시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과학적 실험 기자재가 없어 설명이 불가능했던 옛날에 뜸으로 간염도 고치고 위염도 고치고 기타 염증을 고친다는 의서 기록이 있었던 것은 수천 년 오랜 세월 동안 경험의학으로 알아졌던 것이다. 옛말에 뜸 들인다는 말이 있다. 어떤 행위를 할 때 신속히 하지 못하고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뜸은 병의 무게에 따라 뜸 뜨는 기간이 장기간을 요하는 것으로 평하고 있으나 필자의 경험으로 회음뜸은 속효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해외 보도에 의하면 고인이 된 중국의 전 국가주석 마오쩌둥은 생전에 발가락 무좀을 가라앉히기 위해 인생의 3분의 2 동안 현미밥을 상식했다고 하는데 이젠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노력을 안 해도 된다. 무좀이 있는 사람은 양말을 신은 상태로 일단 소파에 앉고 소파 앞에 쑥뜸기를 놓아두고 그 후 뜨멸 나오는 구멍 위에 두 발을 포개어 올려놓은 뒤 발등 위에는 수건 등으로 덮고 하루 1회에서 2회, 1회에 40분 정도 발가락 뜸을 하면 일정 기간 후 무좀균이 사라지고 발이 깨끗해진다. 다만 사람마다 무좀이 사라지는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제 목관호 뜸법의 출현으로 상식적으로 믿지 못할 일들이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새롭고 경이롭고
놀라운 간편한 뜸법이 독자 재현님들의 가장 가까이 곁에 있음을 지혜 있으신 분은 금방 알아차린다. 이렇듯 육안으로 보이는 지독한 무좀균의 사멸을 보았는데 그 뜸 기운을 학문 내경뜸을 통해서 뱃속 창자의 뜸을 하면 뱃속은 어찌하니 좋겠는가. 회음뜸의 위력. 네 번째 다시사. 지방간, 고지혈증. 41페이지. 뜸은 담즙 분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험 자료에 의하면 집토끼의 뜸을 뜨면 담즙 분비가 점차 많아져 30분 후에는 최고로 이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든다. 담즙은 음식물로 섭취한 지방을 분해하는 물질인데 그 양이 많아지면 체내에 쌓인 불필요한 콜레스테롤 지방을 분해하게 된다. 이 또한 고대 의서의 뜸으로 지방간을 고친다는 예가 오늘날 설득력 있는 연구의 실증이다. 회음뜸의 위력. 네 번째 다시오. 어혈. 41페이지. 어혈이 무엇인가? 타박상을 입은 후 멍든 부위가 눈에 보이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어혈 모양이다. 치질 또한 어혈의 대표적 모델이다. 어혈은 혈액이 담당해야 할 생명의 유전 정보를 망각한 정상 기능을 잃은 혈액이 흐름을 정체하고 모여있는 걸쭉해진 상태를 말한다. 어혈의 주된 원인으로 기의 흐름이 정체됨을 꼽으나 그 발생적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출산, 내부 출혈, 추위, 외상, 스트레스, 흡연, 놀램, 충격 등을 꼽을 수 있다. 현대인은 스트레스성 어혈로 인해 가슴 통증, 어깨 부위 통증 등이 의외로 많다. 어혈의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이다. 스트레스성 통증은 통증 부위의 느낌이 마치 안개 낀 듯한데 간헐적으로 통증이 오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통증의 아픔이 더하며 그 부위가 불규칙하게 옮겨 다니고 마음이 편안하면 그 아픔도 서서히 적어진다. 여성의 하복부에 어혈이 있을 경우 아랫배가 차갑고 더부룩해지고 배가 부풀어 오르는 듯한 느낌도 있으며 어혈로 종양이 생긴 경우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한다. 심하면 수족이 냉해진다. 그리고 생리불순, 생리통이 나타난다. 이런 경우 백승뜸을 하면 아주 고맙다는 말이 매일 저절로 우러나온다. 입술과 입안이 잘 마르고 입술 안쪽에 하얀 막이 자주 생기고 피부가 거칠고 딸기코나 건망증 또한 어혈로 올 수도 있다. 쑥뜸의 대표적인 성질은 어혈을 풀어주는 데 있다. 그런데 혈자리에 뜸을 한다고 어혈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 어혈에 잘 작용하는 혈자리는 회음혈이다. 한번 응어리진 어혈은 여간해서 잘 풀리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고질병이다. 어혈은 사기의 집결지이며 만병의 근원지가 되기도 한다. 늘 조금씩 백승뜸을 하여 어혈을 예방하고 생겨진 어혈은 백승뜸으로 꾸준히 치료하면 좋다. 통증이 생겨진 부위는 백승뜸기의 뜸혈 나오는 뜸혈구에 통증 부위를 대고 뜸을 하면 급성 복통이 사라지듯 신기하도록 통증이 금방 멎는다. 회음뜸의 위력. 네 번째 다시 6. 혈액순환, 백혈구 부족증,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중풍, 진통. 42페이지. 회음뜸은 참으로 신기한 면이 있는데 적응소 능력이다. 높은 것은 낮게, 낮은 것은 높게 하는 능력이 있다. 고혈압인 사람이 뜸 뜨기 전 혈압을 체크해보고 뜸을 뜬 후 혈압을 체크해보면 혈압의 변화를 며칠이면 금방 알 수 있다. 뜸으로 효과가 빠른 사람은 1회에 30분 하루 3회면 되고 늦은 사람은 3에서 4일 후부터 대개 뜸의 효과를 조금씩 확인할 수 있다. 저혈압인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났다고 뜸을 그만두면 다시 원래의 상태대로 되므로 늘 하루 20-30분 정도는 저녁에 TV를 보면서 뜸을 하면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몸 전체에 여러모로 좋다. 우리나라 사람의 질병원인 우선순위가 혈관질환인데 10년이 넘게 사망원인 제1위가 뇌혈관 질환이다. 특히 10명 중 1명은 뇌졸중이 진행 중이며 젊은 층의 뇌졸중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는 혈관 질환의 경각심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혈관에는 만병의 근원이 숨어 있다.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하얗게 비계처럼 쌓이면 혈관이 막히고 피가 응고되는 혈전이 생긴다. 이로 인해 성인병이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는데 당뇨병 환자의 대부분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 특히 흡연은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데 흡연으로 혈관이 수축되는 것은 추운 상태에 노출되었을 때와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서운 혈관 질환도 규칙적인 뜸으로 예방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뜸을 하면 혈관이 수축되고 늘어나는 혈관 운동이 저절로 반복되므로 뜸으로 혈관이 신축성 있게 탄력 있는 혈관으로 변화되어진다. 그러므로 혈관이 굳어지는 경화 현상을 뜸으로 예방할 수 있으므로 중풍, 뇌졸중 또한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예방적 차원에서 뜸을 할 경우 하루 1회 30분 정도면 좋다. 1999년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72.9명이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한다고 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뇌졸중인데, 뇌졸중이란 뇌로 공급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해당하는 부위의 뇌기능이 저하되고 신체의 부분 마비, 의식의 변화가 오는 뇌혈관 질환을 말한다. 뇌졸중은 초기 경고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어느 날 갑자기 대화 중 말하는 언어와 발음이 어눌해진다거나 말이 잘 안 나오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사물이 흔들리고 천정지붕이 움직인다. 그리고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거나 사물의 반쪽이 안 보이며 걸음걸이가 똑바르지 못하다. 평소에 두통이 없었는데 갑자기 두통이 생긴다고 호소한다. 뇌졸중이 일단 발병하면 즉각적으로 사지에 사혈을 하고 병원에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뇌혈관이 터지고 3시간이 지나면 혈관이 터진 주변의 뇌세포가 죽기 시작한다.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6시간 이내에는 혈류가 다시 통하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뇌졸중의 60에서 70%는 고혈압과 관련이 된다. 그러므로 혈압을 조절한다면 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 혈관 속이 깨끗하고 튼튼하며 탄력이 있어야 하는데 몸속의 혈관을 어찌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을까? 반복해서 설명한다. 혈관 속을 청소해주며 튼튼하고 질긴 고무줄처럼 신축력 있고 탄력 있는 혈관으로의 재생 방법은 백승뜸이다. 뇌졸중은 그 병증을 고친다 해도 흔적은 남아있게 마련이다. 그 병증이 더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 뇌졸중과 영원히 인연이 안 닿게 하기 위한 방법, 그것은 백승뜸이다. 병이 있으면 빠져나갈 구멍도 있다. 쑥뜸은 뜸 연구자들이 증거하듯 그리고 뜸 치료하는 사람들이 감동하듯 뜸을 모르면 뇌졸중은 매우 무서운 병이다. 뉴스를 보면 국내 유명인이 뇌졸중, 중풍으로 쓰러졌다는 보도를 접하는 경우가 있다. 그때 가서 치료하고 났더라도 신체에는 그 흔적이 남아있어 남은 생을 살아가는데 불편이 많다. 늘 뜸을 하면 이렇듯 예방을 하여서 좋은데 뜸을 모르고 뜸을 얕보고 안 하면 그 큰 덕을 못 보는 것이다. 또한 뜸으로 뼛속의 혈소판이 증가되는데 실험 연구 자료에 의하면 뜸 뜬 후 5분 사이에 백혈구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1~2시간이 지나면 정상의 2배가 된다. 4시간에서 5시간이 지나면 약간 줄어드나 8시간이 지나면 다시 백혈구의 수가 늘기 시작하고 백혈구의 활동 능력 또한 높아진다. 백혈구의 항체 능력은 병리 현상이 다른 장기로 넘어가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주요 작용을 뜻한다. 이로 인해 인체의 자연 치유력이 증가된다. 그러므로 항암제 치료 등으로 백혈구 수가 적어졌을 때 뜸을 하면 혈소판이 재생되고 백혈구의 왕성한 활동력을 볼 수 있다. 또한 뜸은 신경계통과 내분비선들의 기능을 조절하여 진정작용, 진통작용을 한다. 그리고 교감신경계통을 긴장시켜 신장성 호르몬 분비가 잘 되게 하며 심장박동을 강화시켜 피가 잘 흐르게 한다. 순수 자연요법인 뜸만으로 혈관을 청소할 수 있고 혈관이 경화되어 늙어지는 것을 예방하여 피가 잘 돌게 만들어준다. 우리나라 국민가요계의 주옥 같은 곡을 많이 작곡했던 박춘석 선생도 애석하게 중풍으로 돌아가셨다. 뜸이 바로 돈 안 들고 몸이 이상하다 느낄 때 간편히 수시로 챙길 수 있는 신묘한 보약이며 중풍을 예방한다. 회음뜸의 위력. 4번째 다시 10. 냉방병, 땀띠. 62페이지. 여름이란 계절은 오행에서 화에 해당하는데 화는 생명의 기운이 화려하게 펼쳐지게 하는 천지기운이다. 가을이 되면 틀림없이 여름에 화려하게 누렸던 천지기운이 한 점으로 모인다. 아무리 뛰어난 과학이 있다 해도 몰려드는 바람과 계절적 장마의 비를 피할 방법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듯 하나 계절의 천지기운에 떠밀려서 자신의 생겨진 그릇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름철 장마라는 우기로 인해 습이 많다. 인체에서 습은 기름처럼 윤활작용을 하지만 너무 많이 습이 쌓이면 만병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날씨가 더워지면 자연히 시원한 곳을 찾다 보니 냉에 몸에 노출된다. 이렇게 여름은 냉과 습에 쉽게 노출되어지는 계절이며 가을, 겨울에 그 증세가 나타난다. 가을, 겨울은 대체로 건강의 징표인 피부색이 좋으나 여름은 더위에 지쳐 1년 중 피부가 가장 늙어가는 계절이기도 하다. 피부가 쉽게 늙는다는 것은 내장 기능도 피곤하다는 징표이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의 자연사가 여름이 지난 후 가을, 겨울에 많다. 자유분방한 여름인 것 같으나 건강에 1년 중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하는 계절이 여름이다. 여름에 하는 뜸은 계절적 습과 냉을 원천봉쇄하여 가을, 겨울을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하며 평생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여름에는 뜸 뜨는 시간을 1회 10분 정도 조금씩 자주 해두면 몸이 개운하며 상쾌한 맛은 해보면 누구나 느낀다. 찌는 듯 한 무더운 여름철만 오면 불청객 냉방병이 어김없이 찾아온다. 소득과 문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가정과 사무실의 에어컨 가동률이 해마다 늘고 있다. 무더운 외기온도에 비하면 에어컨 바람이 시원해서 좋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의 찬바람으로 몸이 한과 냉에 장기간 노출되면 냉방병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증상으로는 쉽게 피곤을 느끼며 나른하고 혈액순환 장애도 생긴다. 그리고 설사와 두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특히 밀폐된 공간인 버스 좌석 상단부의 에어컨 바람, 그리고 방 안의 벽에 고정시켜 놓은 선풍기 바람으로 머리 윗부분이 장시간 노출되면 머리가 무거워지고 머리 위에서 무언가 짓누르는 불쾌한 압박감을 느끼며 머리가 돌덩어리 같은 느낌을 갖기도 한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자칫하면 머리 백회열로 침입한 나쁜 사기가 풍병을 유발한다. 이래서 여름에 살며시 몸으로 들어온 병의 원인이 가을에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여름에 더욱 뜸을 생활화해야 한다. 에어컨 바람 등으로 머리에 풍의 기운이 들어왔다 싶으면 즉시 회음뜸을 하면 거의 대부분 잠시 후 머리가 가벼워지고 시원해진다. 냉방병에 대한 특별한 약물은 없다. 그대로 오랫동안 방치하면 다른 합병증까지 생겨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특히 노인들에게는 냉방병이 다른 병의 원인으로 급히 발전되기도 한다. 냉방병이라 생각되면 회음뜸을 하시기 바란다. 회음뜸은 냉방병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이다. 무더운 여름의 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뱃속으로 느껴지는 시원한 느낌. 회음뜸만으로 느낄 수 있는 쾌적함과 몸의 컨디션은 경험치 못하고는 그 상쾌함을 모를 정도이다. 날씨가 더우므로 회음뜸을 하면 더 더울 것 같지만 뜸을 해보면 더운 것과는 달리 오히려 시원한 기분을 느낀다. 그리고 더운 여름 날씨에 직업적으로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사람 중 하체 사타구니의 땀띠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샤워하고 파우더를 바른다 해도 여름이 지나야 진정이 된다. 더워서 생겨진 땀띠이므로 회음뜸을 하면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나 실제로 회음뜸을 하면 대부분 단 1회 또는 3회만으로 땀띠가 사라진다. 땀띠는 습에 의해서 생겨졌으며 뜸의 제습작용으로 땀띠를 몰아낸 것이다. 회음뜸은 이처럼 여러모로 두루 좋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